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이 길어진 만큼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고 나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이혼 절차는 무엇인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부부의 상황과 의견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 세대의 경우 젊은 부부와 달리 복잡한 재산관계와 성인인 자녀들의 갈등, 그리고 노후 설계 등이 얽혀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근거한 가장 기본적인 이혼 방법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너무 쉽게 이혼을 허용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자의 지정, 면접 교섭권, 그리고 양육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숙려 기간이 끝난다고만 해서 바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숙려 기간 경과 후에 반드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숙려 기간 동안 이혼 의사의 변화가 없는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 확인서를 첨부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주의할 점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혼 전에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이를 공증을 받아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혼은 협의로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 신청이나 판결로 조정 조서 또는 판결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는 문제점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면서 서로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단순하게 메모나 사적인 합의서만 작성을 하고 효력이 없는 합의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후에 상대방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나중에 아파트 팔아서 반반 나누자,
사업 잘 되면 더 주겠다와 같은 애매한 약속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 이혼의 장점인 빠른 해결과 저렴한 비용이라는 이점을 모두 잃고 오히려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 세대의 경우 부동산, 사업체, 연금, 퇴직금과 같은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혼 방법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이혼 조정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고 당사자들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조정위원은 대개 변호사, 교수, 상담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협상 과정에서 소송으로 끝까지 분쟁을 끌고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건을 계속해서 협의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당일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조정은 대개 2, 3개월 내에 마무리되고 양측이 기본적인 합의 의사만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들이 끝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이 불성립되는데 그 경우에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까지 갈 각오를 갖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혼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흔히 이혼 소송, 소송 이혼이라고 하고는 하시죠.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의 불분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의 사정 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유는 부정행위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성격 차이,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경제적 무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다른 이혼 방법과 달리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보낸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같이 시간을 보낸 영수증,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진단서, 112 신고 접수 내역, 녹음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거래 내역,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익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측이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공방을 오가고 그 내용은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양측의 재산 내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감정 등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건이 확정되는 데에는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소송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혼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대해서 합의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합의 의사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은 경우에 좋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 분할이 필요한 황혼 이혼의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고 싶은 경우 또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만 법원에 강제력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늦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혼한 두 부부의 사례를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이혼 당시 50대 후반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30여 명의 직원을 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첫째 딸은 당시에 20대 후반으로 결혼해서 이미 독립생계를 하고 있었고, 둘째인 아들은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거주는 함께하고 있었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두 자녀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여겨졌지만 정작 부부 사이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갈등은 이혼을 진행하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확장해서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다 컸고 본인들 앞가림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사업 확장을 해서 일을 벌린다는 거냐.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적당히 사업의 규모도 줄이고 정리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게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남편과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외식도 하고 하면서 여생의 많은 시간들을 남편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각자 사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들과 누리지 못했던 여가를 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은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계속했고 주말에도 사업 때문에 거래처와의 골프 약속이나 미팅을 하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교육도 어느 정도 끝이 나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남편과 함께 있어봤자, 결혼 생활을 유지해봤자 혼자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베트남에 몇 년간 내가 나가서 상주하겠다라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발표를 한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러면 나는 또 기약 없이 몇 년의 시간을 혼자 지내야 하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몇 차례 격한 다툼이 있었고, 그렇지만 남편은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 고집을 계속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렇다면 아내도 같이 베트남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익숙하지 않은 타국에서 자녀들과 형제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떨어져서 살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막상 이주하고 나면 일로 바빠서 자신을 등한시할 때 더 외로운 상황에 놓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혼을 하는 게 어떤가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업에 전념을 하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면 어떻겠냐? 남편은 처음에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느꼈을 감정이나 아내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도 이에 동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이 왜 이 나이에 이혼을 하냐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나서는 두 분이 각자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응원하겠다며 두 사람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각자 원하는 방향이 다른 것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려고 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매출과 수익이 상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예금과 남편 명의의 상당히 많은 부동산들을 어떻게 분할할지도 복잡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내가 30년간 뒷바라지를 한 덕분에 남편의 사업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사 주식의 일부와 나머지 재산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회사는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군 것이고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를 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대립이 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민 끝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헤어지려는 마음가짐이 참 좋다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 기준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은 회사의 가치 평가가 우선되어야 두 사람이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내도 그동안에 본인의 가사노동과 내조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조정기일을 한 기일 속행하고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가치는 약 50억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대리인들과 협상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회사 지분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양측도 대리인들을 통해 대화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강남에 두 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예금 한 3억 원, 그리고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한 채를 아내가 갖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지만 조정혜원이 아내가 30년간 가정을 돌본 기여도와 현실적인 노후 대비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고, 남편의 대리인도 소송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득하자 이내 납득했습니다. 아내도 회사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곳이고 자녀들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또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된 두 사람은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의 결혼식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같이 모임을 갖는 것도 서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이러한 합의를 했고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일방이 조금 더 유리한 결정을 얻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원만한 이혼을 할 수는 없었겠지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부부는 남편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고요. 아내분은 또 50대 중반이셨습니다. 남편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처음에는 가정주부로 있다가 한 15년가량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도 약 한 30년이 다 되어 갔고요. 성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늦둥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애교 많은 막내로 잘 자랐고, 두 부부가 딸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가정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의 공무원 연금과 아내가 학원에서 벌어오는 수익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고, 성인인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주변에서 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부부 사이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퇴직 이후에 나간 모임에서 다른 여성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보다 10살 이상 어린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여성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청춘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퇴직 이후 공허함을 느끼던 중에 자신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여성이 나타나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않던 영양제도 찾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몇 달간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옷도 젊은 스타일로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부쩍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기본적인 전화 기능만 사용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냐며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를 부인했지만 아내가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시적인 실수였다, 정리하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많이 양보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고려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재산은 나중에 내가 적절히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고, 아내도 처음에는 괴로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자는 마음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아내는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 합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이혼 후에 2년 내에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메모는 법적 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부터 최근에는 협의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 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다며 지금 성급하게 이혼을 하고 나중에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었는데요. 양 당사자가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은 15년간 꾸준히 수익을 내왔고 시설과 권리금을 포함해서 한 3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학원의 가치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를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무원 연금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해놓고 재산 분할에서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원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맨날 회사 출퇴근만 했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욕심을 내냐고 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학원도 운영할 수 있었고 학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맞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내딸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딸은 내가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해 왔는데 왜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냐면서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외도까지 한 사람이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외도를 한 것과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별개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세 번째는 위자료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외도로 인해서 이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이 망쳐진 것이니 내 피해를 보상해라고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오래되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 분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1,0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집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는데 아내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결국 숙려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아내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그리고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인 실수였고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많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의 연금을 분할하지 않거나 자신의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면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가치를 감정해서 절반은 가져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여행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위자료의 정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딸의 양육권 문제에서 두 사람이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는데요. 이제 딸은 법원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딸을 면담한 결과 딸은 엄마와 계속 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고 실망이 컸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치열한 공방 끝에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학원의 가치를 감정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원이 아내의 개인적 노력으로 운영되었지만 남편의 안정적인 공무원 소득이 뒷받침되어 학원 운영이 가능했고 부부 공동 재산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내는 연금 수급권을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30년 결혼 생활에서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지정되었고 남편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고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외도가 있었지만 남편이 학원 운영에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고 남편의 연금 역시도 아내의 경제활동과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원심과 같이 3천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한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셨지만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부터 대법원의 상고 기각까지 총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이혼의 방식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 유연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이 진행할 경우 일방이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할 위험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또 다른 함정은 감정적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배신을 알게 된 충격으로 빨리 헤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중요한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복수심에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었어도 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전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할 비율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합의 후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합의 이혼보다 신중한 검토가 가능하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행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조정이혼과 대리인들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성립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서 더 이상 이혼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쟁점이 조정조서 하나로 정리되므로 매우 간명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려 기간이 없기 때문에 1회 조정기일에 마무리가 되는 경우 조정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가장 큰 단점은 양측이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다시 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양측이 기본적인 합의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한쪽이 완전히 비협조적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양측이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단을 내려 분쟁을 종식시켜 준다는 것도 재판상 이혼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소요되고 양측이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법정 다툼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성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판단력을 잃으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이혼 이후의 삶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황혼 세대의 이혼의 경우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므로 경제적, 정신적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명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